안녕하세요. 3월 1일 월요일 양봉투자 인사드립니다. 먼저 지난주 국내 증시 정말 변동성이 컸습니다. 보시면 24일 2.45% 빠졌고요. 다음날 3.50%,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다시 2.80% 빠졌죠. 이때 이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61인가 1.64%까지 오르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이제 급락을 보였고요. 3점 이하까지 빠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 해당 주에 이제 미국의 이제 파월 연방 의장이 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하루도 가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로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또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이 풍부한 이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흘러서 또 증시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큰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 금리 상승의 배경에는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백신 보급에 따른 이제 경기 회복, 그리고 경기 회복에 따른 이제 물가 상승의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최근에 좀,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 지속적인 우상향을 바라보는 이제 낙관론자이고요.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3월 1일 개장을 하지는 않았죠. 이게 좋은 징조인지 또는 불우한 징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 국채 지금 현재 체크를 해보니까 참고로 지금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58분이고요. 참고로 이런 국채 금리나 체크를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시는 분들은 그 investing.com을 좀 참조를 하시는 게 아마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지수 미국 나스닥, S&P 상승을 하고 있고요. 미국 10년 채권 수익률 한번 참조를 하시면은 3.04%, 아마 지난주에 1.64, 1.61까지 올랐는데 다시 좀 안정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변동성이 컸고요. 저의 관점은 지속적입니다. 중장기 이상으로는 우상향,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박스피. 3천 전후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 그리고 3,150 이후에는 일부 한 20% 정도 또는 30%가 될 수도 있고요. 일부 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떨어지면 매수. 하지만 3월 중반, 3월 중순 이후에는 그래도 3,200을 다시 뚫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하락장에서도 또 오른 종목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종목들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H&M입니다. H&M 같은 경우 종합 해운 물류 기업이죠. 참고로 잠시만요. 전자공시 제가 체크를 한 게 있는데 최근에 공시가 좀 많이 나왔고요. 보시다시피 장기 화물 운송 계약 GS 칼텍스 쪽이랑 그리고 한 6천억 원 정도 내용들이 있었고요. 최근에 이런 신설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H&M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70% 이상
뭐 매출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약 9천억 원 또는 8,800억 원의 흑자 전환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이 실적이 반영이 안 됐네요. 명확하게 반영이 됐네요. 참고로 2017, 18, 19 계속 적자였잖아요. 네.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고 올해는 그 이상을 예상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참고로 이 지난해 코로나19 그 기저효과를 배제하더라도 이런 재고 재축적이나 이런 물동량이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수요 대비해서 여전히 공급 부족 현상이 올해도 지속될 것 같다. 상반기까지는 최소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많은 증권사 레포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25,000원 또는 2만원 중반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25,000원이 한 이 정도 수준인데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H&M.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최근에 시장 보면은 기관과 외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고 주가도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지난주 금요일날 상승 종목 중 하나 SL이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자동차 부품 회사 이 스크리닝 때 또 말씀드린 종목이긴 하죠. 안내드린 이유에서는 매출액, 그 다음에 영업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라는 조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상대적으로 낮은 퍼, 그 다음에 ROE 괜찮고요. 영업이익률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SL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램프 제조 업체이고요. 최근에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급성장을 하고 있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 2배 이상. 그래서 지난 4분기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4분기 여기 있죠. 약 17.5% 정도 성장한 뭐 7,728억 원, 8억 원 이게 반영이 안 됐네요. 영업이익은 뭐 한 12월 대비해서 뭐 347% 오른 517억 원 정도 기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약 대략 뭐 매출 3조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더블 스코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SL은 현대기아차의 미국이나 또 인도 공장에 차량용 램프를 독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60% 정도, 60% 정도 납품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LED 램프, 이제 고급차 브랜드에서 대중차로 또 확산이 되고 있고요. 전력 소모가 낮아서 또 전기차에도 100% 정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카테고리가 돌고 이제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전장산업, 자동차, 또 자동차와 연결된 그런 수지, 그 다음에 합성 수지, 합성 고무 다 연결이 되죠. 자동차, 타이어도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쪽, 글로벌 자동차 수요 개선,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SL은 올해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훨씬 급등하지 않을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 테마를 낄 수 있다. LED 램프니까요. 그 다음 종목은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최근에 또 이슈가 나왔죠. 미국 이제 애플사와 또 자율주행 분야를 제외한 다른 전기차 협업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라고 해서 장 하락이 컸는데도 3% 이상 또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 영향에 다시 줬고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지난 2월 8일 날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현대차, 기아차 같이 전자 공시를 했는데
그리고 이 이후에 상승폭을 다시 다 반납을 했는데 또 애플 이슈가 발생하면서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아차는 펀드멘탈상으로도 애플과 별도로 펀드멘탈 차원에서는 문제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주도주의 성장주는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롱 인더입니다. 지난 4분기 때 죄송합니다. 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또 외인과 기관들의 러브콜 외인 기관들의 또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4분기 코롱 인더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뭐 400% 이상 증가한 뭐 604억 원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전방 자동차 또 이야기가 나오죠. 자동차, 그 다음에 타이어 업황 개선에 따라 타이어 코드, 또 에어백 판매 실적 큰 폭 개선되었다고 하고요. 또 이제 또 패션 영업이익, 코롱 인더가 참고로 이런 소재, 부품 소재 쪽도 하고 있고요. 코롱 스포츠, 패션 사업부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부분 판매량도 회복세를 보였고요. 큰 폭의 또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죠. 자동차, 글로벌 자동차 수요 올해 8% 정도 성장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코롱 인더의 타이어 수요, 타이어 코드, 에어백 회복될 전망에 있습니다. 이런 쪽 때문에 아마 뭐 산업자재 쪽 이익은 턴어라운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패션 사업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코롱 인더 쪽의 수소 연료 전지 스택의 핵심 소재인 MEA도 올해 상용화를 목표로 설비 투자 중에 있다 라고 해서 수소 컨텐츠, 수소 사업 쪽 관심 보실 때, 관심으로 참고를 하실 때 코롱 인더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롱 인더 때문에 제가 패션 사업부 올해 시장 업황 개선 말씀드렸잖아요. 영업무역도 상승을 했죠. 영업무역은 참고로 스포츠웨어 시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무역은 뭐 아웃도어 브랜드, 스포츠웨어, 수주 생산을 하고 있는 데고요. 글로벌 브랜드, 요가 브랜드죠. 룰루레몬. 그리고 아웃도어 브랜드로는 노스페이스 주요 고객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스위스 자전거 브랜드죠. 스캇. 많이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전거, 뭐 사이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스캇이란 브랜드를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영업무역이 아무튼 이 스캇 브랜드의 지분을 50%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회사 스캇 매출이 작년에 약 40% 정도 성장했을 것이라고 또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해외 그 스포츠웨어 쪽으로의 강자죠. OEM 기업 중에 기능성 의류 위주. 최근에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이제 뭐 캠핑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등산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그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그때 이 효성 쪽은 그 스판덱스, 그 다음에 레깅스 통해서 많은 주가 상승을 일으켰잖아요. 아무튼 영업무역, 이런 스포츠웨어 브랜드 OEM 쪽 나쁘지 않다 라고 해서 주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의류 사업 개선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백신이나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백화점, 그 다음에 뭐 현대백화점, 뭐 이마트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도 보시지만 이런 의류 브랜드 제조 회사들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상승 맞네요. 그리고 영업무역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이런 의류 쪽. 저희 의류 벤더라고 하죠. 수출 벤더. 상승을 많이 했네요.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 날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3.52% 상승.
참고로 한세실업은 국내 이제 메이저 3대 벤더라고 하면 한세실업, 그리고 세아상역, 한솔섬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들 이제 뭐 해외 의류 브랜드, 뭐 제조사라고, OEM 회사로 벤더사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보통 이런 회사들을 벤더사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무튼 업황 회복, 그리고 기저 효과 때문에 실적 모멘텀도 다시 기대를 받고 있다. 작년 컨센서스도 코로나로 인해서 좀 안 좋을 법한데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참고로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의류 브랜드, 뭐 예를 들어 타겟, 갭, 올드네이비, 콜스, 이런 브랜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 더, 지난주에 올렸던 종목들 중에 더네이처 홀딩스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실적이 괜찮으시잖아요. 더네이처 홀딩스는 저희가 많이 아시는 브랜드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입니다. 그리고 뭐 NFL, 이런 스포츠 의류 라이센스 계약을 하고 있고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주가 상승 높죠. 또 휠라홀딩스도 한번 볼까요? 제가 휠라홀딩스는 참조하지 않았는데, 휠라홀딩스도 여기는 좀 그렇군요. 아무튼 지난주에 뭐 더네이처 홀딩스, 한세실업, 또 영원무역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또 하나 더, 풍산도 뭐 상승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최근 주가 상승이 많습니다. 이유인즉 이제 구리 가격 상승세이죠. 풍산 실적도 크게 높아질 거다라고 해서, 참고로 구리 값이 인베스팅에서 원자재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베스팅 볼 때 미선물 시장, 이런 원자재 같이 저는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달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아무튼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풍산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이 상승할 때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구리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신동사업, 그리고 군남용 특수품을 만드는 이런 방사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 가공을 위해서 구리를 재고로 두고 있는데요. 구리 가격이 오르면 이 재고로 쌓아뒀던 구리가 또 재고 자산 평가 이익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올해 영업이익은 약 30% 이상, 34% 정도 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2019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급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구리 가격이 뭐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또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도 그에 대한 수혜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뭐 제가 글로벌 수요 이런 거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다 연결이 됩니다. 원자재, 그 다음에 이런 비즈니스 쪽.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동차, 가전 판매량 크게 늘어났죠. 코로나 때. 물론 자동차 쪽은 올해 더 올해 증가할 예상이고요. 대신에 가전 판매량은 코로나 때 오히려 더 증가를 했죠. 이 모든 게 이제 구리 수요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기존의 이제 내연 기관차 대비해서 전기차의 구리 사용량은 최소 4배에서 10배 이상 증가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전기차 비중 확대, 전기차로 가는 이 산업의 트렌드에 따라서 또 구리 수요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연결되어서 풍산도 많은 주가 상승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리 쪽 보신다고 하면 구리 쪽 ETF나 선물 쪽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쪽은 제가 좀 리스키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만
실상적으로 이 원자재 가격을 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리 선물이나 이런 가격을 보시면서 네, 주가를 같이 참고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레버리지, 인버스는 반대로 보여지고요. 선물 이런 건 좀 리스크합니다. 대신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구리 가격이 네, 이건 인버스니까 네, 반대죠. 네, 구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풍산도 그에 따라서 네,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최근에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3월 1일 이후 다시 한 번 더 코스피의 반등을 기대를 해보고요. 네, 많은 분들 좀 지난주 고생하셨던 부분 좀 우려를 씻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또 국채 네, 말씀드렸죠. 잠시만요. 좀 다시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조금씩 오르고 있네요. 2.33 아까는 3.03%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1.5% 1.5 언더로는 저는 네, 괜찮아 보입니다. 네, 조금 더 네, 좀 하락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내일 아무튼 지금 뭐 미증시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내일 장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본 영상 도움 되셨다고 하면 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구독자 여러분 네, 내일 또 네, 좋은 네, 성토하시길 바라고요. 네, 연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봉투자였습니다.